앤드루 카네기는 위대한 20세기 초반의 사업가인데 한때 들었다. 그의 누이가 불평하는 걸 들었다. 두 아들에 대해서. 그들은 집에서 좀 나와 있었고 대학에 있었다. 그리고 좀처럼 답장을 하지 않았다. 그녀의 편지에. 카네기는 그녀에게 뭐뭐라고 말했다. 뭐뭐라고. 만약에 그가 그들에게 편지를 쓴다면 그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즉각적인 답장을. 그는 보냈다. 두 개의 아주 훈훈한 그런 편지들을 보냈다. 그 소년들에게. 그리고 말했다. 그들에게 뭐뭐라고. 그가 참 기쁘다라고. 보내게 돼서. 그들 각각에게 수표를 보내게 돼서. $100짜리 수표. 큰 합계액이다. 그 당시에는. 그리고 그는 발송했다. 편지 같은 걸 발송했다. 그 편지를. 근데 동봉하지는 않았다. 수표를. 며칠 내로 그는 받았다. 아주 훈훈한 고마움을 표시하는 편지를 받았다. 그 두 양쪽 소년들에게서. 근데 이 새끼 근데 얘네들이 언급했다. 그 편지의 말미에 뭐뭐라고 언급했다. 그가 카네기가 불행히도 깜빡했었네 라고. 포함하는 거 깜빡했네. 수표를. 만약에 수표가 동봉이 됐었더라면 그랬을까? 그들이 반응을 했었을까? 그렇게 빠르게 반응을 했었을까? 유럽의 최초의 호모 사피엔스는 살았다. 주로 뭐에 의지해서 살았다. 뭘 먹고 살았다. 커다란 사냥감을 먹고 살았다. 특히나 술록을 먹고 살았다. 심지어 모모 하에서 이상적인 환경 하에서도 사냥하기는 이런 빠른 동물들을 사냥하는 거. 자, 뭘 가지고? 창을 가지고 혹은 활이나 그리고 또 화살을 가지고 사냥하는 것은 이다. 하나의 좀 불확실한 과업이다. 술록은 근데 가졌다. 약점을 하나 가졌었다. 자, 어떤 약점? 그 약점을 인류가 그러곤 했었던, 무자비하게 끝까지 활용해 먹었었던, 이용해 먹었었던 녀석은, 술록은 수영을 아주 형편없게 했다. 물에 둥둥 떠 있는 동안 그것은 고유하게 취약하다. 움직이면서, 천천히 움직이면서, 자, 무한체로 그것의 뿔 입장에서는 그게 쳐들린 채로 보니까 높게 쳐들린 채로 뭐 하면서 녀석이 막 애쓰면서 뭐 하려고 애쓰면서 유지하려고, 그 코를 물 위쪽으로 유지하려고 애쓰면서. 그럴 적에 어떤 지점에서 석기시대의 한 천재가 깨달았다. 그 어마무시한 사냥의 이점을 깨달았다. 이점을. 그가 얻을 수 있을 그런 이점을 깨달았어요. 모함으로써 얻을 수 있을, 가능하게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활강하는 게 가능한 거. 어디 위쪽으로? 물의 표면의 위쪽으로 활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 이점을 한 천재가 깨달았고, 그리고 그 천재가 만들어냈다. 최초의 보트를 만들었다. 일단 쉽게 따라잡힌 그리고 죽임을 당한 그 먹잇감, 그 먹잇감이 끌어당겨졌을 적에 배 위쪽으로, 그랬을 적에 도달하게 하는 거, 그것의 몸뚱아리를 다시 어느 쪽으로? 부족의 야영지, 부족 캠프 쪽으로 다시 가져가는 거, 도달하게 하는 것은 그랬었을 것이다. 훨씬 더 쉬웠었을 것이다. 배에 의해서. 뭐보다? 땅으로 가는 것보다. 그 뭐 그렇게 걸리지 않았다. 오래 걸리지 않았다.
어? 오래 걸리지 않았었을 것이다. 오래 걸리지 않았었을 것이다. 인류가 적용하는 거. 이러한 이점을 어디에 적용하는 거? 다른 물품 이런 것에 적용하는 데는 시간이 그래 오래 걸리지 않았었을 것이다. 비록 그렇긴 한데 인간들이 쭉 마셔왔는데 커피를 수세기에 걸쳐서 마셔왔는데 그건 그렇게 분명하지가 않다. 뭐가? 단지 어디에서 커피가 유래되었는지 혹은 누가 처음에 그 커피를 발견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근데 아주 유력한 지배적인 전설은 그 전설에 따르면 이러이러하다. 한 염소지기가 발견했다라는 거다. 커피를 에티오피아의 고산지에서. 다양한 날짜들, 이 전설에 대한 다양한 날짜들은 포함한다. 기원전 900년, 서기 300년, 서기 800년을 포함한다. 자, 뭐에도 불구하고 실제 날짜랑은 상관없이 regardless of 뭐뭐와는 상관없이 실제 날짜하고는 상관없이 그게 지금 말해진다. 뭐뭐라는 게 염소지기 칼디가 알아차렸었다 라는 게 지금 말해진다. 뭐라는 걸 알아차렸다? 그의 염소들이 잠을 안 자네 밤에. 열매 먹은 다음에. 자, 어디에서 나온 열매? 그거 그게 나중에 뭐뭐라고 알려지게 될 그런 열매. 커피 나무다라고 알려지게 돼. 칼디가 보고했을 때 그의 관찰 결과를 지역 수도원에다가 보고했을 때 수도 원장이 됐다. 첫 번째 사람이 됐다. 우려내는 첫 번째 사람이 됐다. 한 주전자의 커피를 우려낸 첫 번째 사람이 됐고, 그리고 또 알아차린 첫 번째 사람이 됐다. 그 풍미와 그리고 각성 효과를. 자, 언제? 그 수도 원장이 그걸 마셨을 때. 자, 소문이 그 잠을 깨워주는 효과들에 대한 소문과 아주 기분 좋게 하는 쾌적한 그런 맛에 대한 소문이, 이러한 새 음료수의 그 소문이 곧 퍼져나갔다. 뭘 넘어서서? 수도원을 넘어서서. 그 이야기, 칼디의 이야기는 아마도 뭐 좀 우아일 것이다. 뭐라기보다는 사실이라기보다는. 근데 적어도 최소한 일부 역사적인 증거가 가리킨다. 뭐라는 점을. 커피가 정말로 유래됐구나 라는 거. 에티오피아의 고산지대에서. 많은 고객들 산다. 제품을 모한 다음에 오로지 그들이 알게 되어진 다음에, 알게끔 만들어진 다음에 뭐뭐라는 것을, 그 제품들이 구할 수 있네 라는 거. 시장에서 우리 한번 그렇게 말해보자. 뭐뭐라고 한 제품이, 그러니까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좀 거기에 어느 정도 시간, 어느 당분간 일정 기간 동안에 쭉 있었다라고 한번 쳐보자. 근데 그 제품이 광고가 안 된다, 광고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한번 쳐보자. 그러면 무슨 일이 아마 벌어질까? 알지 못하니까, 뭐뭐라는 것을, 그 제품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아마도 그럴 거다. 아마도 안 그럴걸? 안 살걸 그거? 비록 제품이 아마도 효과가 있었을지라도, 그들한테 유용했을지라도, 광고라는 게 또 도와준다. 사람들이 찾도록 최고를 그들이 직접. 그랬을 때, 그들이 그렇게 만들어졌을 때, 뭐뭐를 알게끔 만들어졌을 때, 완전한 범주의 제품들을, 그때 그들은 가능하다. 비교하는 게 가능하다. 그것들을. 그리고 또 구매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도록, 그들이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이 열망하는 거를. 자, 뭘 가지고서? 그들이 힘들게 벌어진 그 돈을 가지고서. 따라서 광고는 됐다. 필요한 게 됐다. 매일매일의 모든 사람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필요한 게 돼버렸다.
박물관의 전문가들은 반드시 제대로 파악을 하고 이해해야만 한다. 그 한계를. 그 한계 안에서 그들이, 그 전문가들이 일하게 되는 엄청난 다수, 그 다수의 박물관 방문객들은 그냥 통과해서 스쳐 지나간다. 박물관을 빠르게 휙 하고, 뭐 운이 좋다면 그들이 방문하게 될 것이다. 2번이나 그 이상의 시기를 그들의 삶에서. 근데 많은 사람이 방문하게 될 것이다. 오로지 한 번만. 몇 시간 동안에 한 사람의 인생의 몇 시간, 한 사람 인생의 몇 시간은 이다. 굉장히 적은 시간이다. 완전 적은 시간이다. 뭐를 박물관이 할 수 있을까? 뭐를 몇 시간 만에 어떤 거 그게 가지게 되는 지속적이면서도 계속 오래가고 아주 소중한 효과를 어디에 가지는? 방문객에게 가지는. 이 질문은 반드시 항상 늘 주구장창 그렇게 물어봐줘야만 한다. 그리고 실제적인 기대가 확립이 되어져야만 한다. 아마도 방문객은 될 수는 없다. 전문가가. 빅토리아 뭐 가구의 전문가? 택도 없다. 주라기 생물학에 대한 전문가? 1시간이나 뭐 2시간 만에는. 그래서 박물관은 도와줄 필요가 있다. 그 방문하는 사람의 지속되어진 조사를 도와줄 필요가 있다. 어디에 대한 조사? 이러한 주제에 대한 조사. 자, 어떤 조사? 그게 지속되는. 뭘 넘어서서? 박물관의 방문을 넘어서서. 자, 롤랜드. 에미상 수상 작가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좀 편안한 삶을 살아냈었어요. 얼마 동안? 지난 20년 동안에. 뭐 비록 그렇지만 그가 안 집어넣었지만 그의 최고의 노력을 그의 일에다가 안 집어넣었지만 그냥 듬성듬성했지만 일을. 자, 파멜라가 이거 작가 지망생인데 작가를 열망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뭐가 만들죠? 당신을 그렇게 성공하게끔 만들었죠? 롤랜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뭐 생계를 위해 썼습니다. 저는 뭐 글을 쓰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니에요. 전 성공적입니다. 어디에 성공적이다? 내가 하는 일에 성공적이죠. 왜냐하면 전 안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연루되어지지 않으니까. 이것도 좀 네모 말이 없죠? 파멜라는 알았죠. 그녀가 그럴 필요가 있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열정적일 필요가 있네. 프로젝트에 대해서 뭐 하기 위해? 그녀의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그냥 뺏겨버리는 거. 복사 때려버리는 거. 롤랜드의 성공의 공식을 복사 때려버리는 건 동기부여를 별로 안 줬어요. 그녀가 기능하게끔. 그녀의 아주 최고점으로다가. 많은 사람,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은 그런 얘기를 쭉 들어왔거든요. 이야기하는 걸 쭉 당해왔어요. 얘기를 쭉 들었어요. 뭐라는 얘기? 만약에 우리가 경험하고 싶다. 최고의 수행을 경험하고 싶다. 그럼 우리가 복사를 해야만 한다. 뺏겨야만 한다라고 그 생각을, 뭐 행동을 굉장히 매우 성공한 사람들의. 근데 그 철학은 이따금씩은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롤랜드와의 대화를 통해서 파멜라는 깨달았죠. 뭐뭐라는 거, 받아들이는 거. 성공한 사람의 관점을, 성공에 관한 관점을 받아들이는 게 뭐 늘 그렇게 유용한 건 아니네. 아닐 때도 있네. 쓸모없을 때도 있네. 라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거의 모든 샌들 영화, 이제 그리스나 로마 시대를 보통 배경으로 하는 그런 영화나 소설에서 갤리선이, 그러니까 커다란 배인데 추진력을 얻게 되는데 주로 노젓는 것에 의해서 그 배가 나타날 때면, 그때면 우린 듣는다. 그 좀 삐걱거리거나 쩔렁쩔렁하는 소리, 그 노예의 사슬이, 그리고 좀 날카로운 그 감독관의 채찍 소리를 듣는다.
양쪽 다가. 뭐 노예 사슬에서 쩔렁쩔렁쩔렁 찰싹찰싹 막 채찍. 양쪽 다가 완전 잘못됐다. 완전 오류다, 오류. 로마 사람들, 그리스 사람과 마찬가지로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었다. 어떤 이데올로기냐면 그거를 우리가 부르는데 시민 뭐 군국주의 요런 거라고 부르는 그런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었다. 모모라고 이제 믿어졌다.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다. 만약에 당신이 시민이면 당신은 싸울 의무가 있고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역으로 만약에 당신이 싸운다면 그러면 당신은 그거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정치적인 어떤 권리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이거는 배제했던 거다. 그러니까 사용, 노예 이 배젓는 사람들의 사용이라든가 아니면 노예 군인들, 뭐 이를테면 그런 군인들, 뭐 중세 이슬람에 이런 것들은 배제했다는 것이다. 약간의 예외적인 기간에, 그러니까 어떤 기간이냐면 그때 노예들이 이제 받아들여졌었던 군대로, 그러니까 무장된 어떤 군대 병력으로 받아들여졌던 그런 얼마 안 되는 그런 예외적인 시기에, 그때 그들은 둘 중 하나, 이제 자유롭게 되거나 병적에 올라오는 거 전, 그러니까 입대 전에 자유롭게 되거나 아니면 약속을 받았다. 해방을 약속받았다. 만약에 그들이 잘 한다면 전투에서. 생각해봐라. 최고의 선생님들을, 당신이 여지껏 가진 적이 있었던 최고의 선생들을 생각해봐라. 무엇이 만드는가? 한 선생을 위대하도록 만드는가? 그 어떤 것보다 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그것은,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그것은 능력이다.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다. 학생이 배우도록 스스로 자력으로. 가장 좋은 선생들은 뭐뭐라는 걸 안다. 경험이 원천이라는 거, 지혜의 원천이라는 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활용을 했다. 최대한 활용했다. 그의 경험들을. 그 스튜디오 작업실에서의 경험. 거장 화가이자 조각가 안드레아 델 베로키오라는 사람의. 근데 그 사람을 다빈치의 전기작가인 세르주 브람리라는 사람, 이 사람이 지칭한다. 뭐라고 지칭한다? 한 사람짜리 대학이다. 이 사람은 그냥 종합대학이다, 혼자. 예술의 종합대학이다 라고. 한마디로 그 사람인데 그 사람으로부터 한 사람이 많은 다양한 예술적인 분야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그 훈련, 어린 레오나르도가 받았던 훈련, 그 견습생으로서 받았던 훈련, 견습생 일적에 또는 받았던 훈련, 베로키오의 그 작업실에서 그 훈련은 강조했다. 경험을 강조했다. 이론보다 더. 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배웠다. 준비하는 거 배웠다. 캔버스를. 그리고 물감 준비하는 거 배웠고, 그리고 접하게 되었다. 기술을 접하게 되었다. 만들어내기 위한 기술. 실물 같은 그림을. 그 기술적 비밀들, 뭐 조각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청동 주물이라든가 아니면 금장공예에 대한 기술들, 그 비밀들은 부분이었다. 교육과정의 부분이었고, 그리고 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공부하도록 권장되고 장려되어졌었다. 뭘 통해서? 직접적인 관찰을 통해서. 자, 뭘 공부하도록? 구조, 식물의 구조, 그리고 또 해부학적인 구조, 동물과 인간의 해부학적 구조를 따라서 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자라나게 됐다. 뭘 가지고서? 아주 심오하게 실용적인 예비 교육을 가지고서 받고 성장하게 되었다. 일부 사람들은 쭉 주장해왔다. 뭐뭐라고. 아마도 일반화된 세상의 문화, 세계 문화가 바람직할 것이다 라고. 미래에는. 왜냐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몇몇 전통적인 문화가 아마도 너무 특화되어 있으니까, 너무 특화되어 있어서 적응할 수가 없으니까, 조절할 수가 없으니까, 어디에 맞춰서, 변화되어진 환경에 맞춰서. 예를 들면 아마존에 있는 인디언들이, 그러니까 어떤 인디언이냐면 추구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삶을 추구하는 그 열대 우림 지역에서 그런 인디언들이 마주치게 되었을 때 갑작스러운 변화를, 자, 야기된 변화, 뭐에 의해 외국 침입자들에 의해서 그때 그들의 오랫동안 확립되어져 온 문화가 종종 무너진다. 그 이유, 이것에 대한 이유, 갑자기 무너지는 이유는 그게 주장되는데 몸을 아는 것이다. 숲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전통과 그리고 정치적, 사회적인 조직들, 이런 것들이 적응이 안 되니까, 어디에 현대 방식에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미개하니까. 그 문제, 바로 이러한 주장에서의 문제점은 바로 대절이라는 것이다. 자, 모는커녕 모는 고사하고 불가능하게 된 것 때문이 아니라 적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 전혀 아니라 그런 전통적인 민족들은 다 뺏겨버렸다라는 것이다. 여태까지 반복적으로 뭘 뺏겼다라는 것이다. 기회를 뺏겼다는 것이다. 해낼 수 있는 기회, 그들 자기 자신의 적응을 해낼 수 있는 기회, 어디에 맞춰서, 그들 자기 자신의 우선순위에 맞춰서, 한마디로 미개한 게 아니라 뺏겼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 그들의 종말, 이거는 유발되는데 뭐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연 법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오히려 뭐에 의해서, 정치적 경제적인 선택 때문에, 강력한 외부 세력의 정치적 경제적 선택에 의해서 그냥 다 뺏기고 그런 것이다. 절대 적응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심리학자들, 그 사람들이 연구하는 사람들, 기부 행위를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쭉 알아차려 왔다. 뭐뭐라는 점을 몇몇 사람들이 준다는 거, 상당한 양을 준다는 거, 하나나 두 개의 자선단체.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주는데 적은 양을 많은 자선단체에 준다는 거. 그들 누구냐 하면 이제 기부하는 사람들, 하나나 두 개의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그 사람들은 추구한다. 증거를 찾는다. 뭐에 관한 증거? 무엇? 그 자선단체가 뭔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또는 하고 있는 그 짓거리, 그거에, 그리고 인지 아닌지, 그게 정말로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만약에 증거가 뭐뭐라는 사실을 가리킨다면, 그 자선단체가 정말로 타인을 돕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그들은 상당한 기부를 한다. 그들 누구냐면 이제 주는 사람들, 작은 양을 많은 자선단체에 주는 그 사람들은 아니다. 그렇게 관심이 있지가 않다. 그렇게 관심이 있지가 않다. 어디에? 인지 아닌지에. 뭔 짓거리를 그들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지 안 돕는지, 돕는지 안 돕는지에 관심이 없다. 심리학자들은 부른다. 그들을 따뜻한 이 불빛 기부자, 요 정도로 준다. 글로우 하면 빨갛게 불타오르는 걸 뜻합니다. 아는 거 또는 알면서, 뒤를 봐야지 나오죠. 4번인지 6번인지. 4번 맞죠? 여기 보면 그들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은 만든다. 그들을, 즉 알고 있는 것이 만드는데 그들을 기분 좋게 느끼게 만든다. 자, 뭐랑 상관없이, 영향력과 상관없이, 그들의 기부의 영향력과 상관없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기부는 그렇게나 작다. 한 $10 내외, 조금 아니면 좀 안되게 $10 안쪽으로다가 뭐 그렇다라는 거지. 만약에 그들이 멈춘다면, 생각을 좀 하기 위해서 멈춘다면, 그럼 그들은 깨달을 것이다. 뭘 깨닫는다? 참고로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 기부는 너무 작아서, 그래서 이겁니다.
소대꿈은. 그래서 만약에 생각하기 위해서 좀 멈춰선다면 그들이 깨달을 것이다. 뭐뭐라는 거. 그 비용. 그 기부를 처리하는 것의 비용이 그럴 것 같다는 거. 능가할 것 같다는 거. 어떤 이익을 능가할 것이다. 그것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득. 그 기부단체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득을 능가할 것이다. 라는 걸 깨닫게 될 거다. 매년 봄, 북미 지역에 매년 봄에 이른 아침 시간들은 채워진다. 뭐로 채워진다? 감미로운 소리로 채워진다. 명금류, 노래하는 새들의 뭐 이를테면 참새나 울새 같은. 비록 그렇지만 뭐 그래 보이긴 하는데, 뭐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이 새들이 그냥 단순하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많은 것들은 딱 한가운데 있다. 강렬한, 격렬한 경쟁,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많은 새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투쟁은 궁극적으로 결정지을 수 있다. 누구랑 그들이 짝짓기를 할지, 그리고 인지 아닌지, 그들이 가족을 기를 것인지, 한마디로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될지 말지를. 그럴 적에, 새들이 돌아올 적에, 그들의 겨울에 먹이를 먹는 그 땅으로부터 돌아올 적에 수컷들 보통 먼저 도착한다. 나이가 더 많고 더 지배적인 수컷들이 되찾을 것이다. 그들의 오래된 영토를. 나무, 관목 혹은 심지어 창의 선반지역. 더 어린 수컷들은 도전하려고 애쓸 것이다. 나이가 더 많은 녀석들에게 공간을 차지하려고 흉내냄으로써 노래를, 어떤 노래? 그 노래를 더 나이가 많은 수컷들이 부르고 있는 노래. 그 새들, 걔네가 노래를 가장 크고 가장 오래 하는 애들이 보통은 그걸 가지고 끝나게 된다. 최고의 영토를. 모든 이가 안다. 젊은 사람을 안다. 젊은이를. 그 사람이 아주 깊은 인상을 남길 정도로 아주 세상 이치에는 밝은, 그러니까 세상 물정에는 아주 밝은데, 근데 형편없이 하는 학교에서 우리는 생각한다. 뭐뭐라고. 그게 낭비라고 생각한다. 뭐라는 거. 한 사람, 그 사람이 너무 똑똑한데, 어디에 대해서, 그렇게나 많은 것들에 대해서, 삶에서 그 한 사람이 그래 보이는 거, 불가능해 보이는 거, 적용하는 게 불가능해 보이는 거, 그 지성을 학구적인 과업에다가 적용하는 게 불가능하게 보이는 거, 그것을 낭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 그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대절이다. 학교와 대학들이 아마도 그 잘못을 하고 있는 거, 뭐에 대한 잘못, 놓치는 거에 대한 잘못을 아마도 저지르고 있는 거다. 그거를 못 깨닫는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건 바로 그거다. 자, 뭐 할 수 있는 기회, 끌어당길 수 있는 기회, 그런 이 세상 물정이 아주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또 그들을 이끄는 거, 세상 물정에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이끄는 거, 어디 쪽으로? 좋은 학구적인 작업 쪽으로. 또 아니야. 우리가 고려하지 않아, 생각하지 않아. 그 중에 하나, 주요한 이유들 중에 하나를 생각하지 않아. 왜 학교와 대학이 그냥 간과하고 무시하는지를. 그 지적인 잠재력을, 길거리에 똑똑한, 한마디로 세상 물정이 밝은 사람들을, 한마디로 바로 그 사실, 대절이라는 사실, 우리가 연관시킨다는 거. 그런 이 세상 물정이 아주 밝은 사람들을 반지성적인 관심사랑 연관시키는 거. 우리는 연관시킨다. 교육받은 삶.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삶, 지성인의 삶을 너무 협소하게, 너무 비좁게 과목이나 교과서랑 연관시킨다. 어떤 교과서? 그 교과서를 우리가 여기기에 내재적으로, 본질적으로 중요하고 학구적이다라고 여기는 그 과목과 교과서, 그거에 너무 비좁게 연관시킨다. 쭉 있어 왔다. 많은 시도들이 있어 왔다. 정의하려는 시도. 음악이란 무엇인가를 정의하려는 시도. 자, 무슨 관점에서? 구체적인 속성의 관점에서, 음악적 소리의 속성의 관점에서. 유명한 19세기의 비평가 에드워드 핸슬릭이라는 사람은 간주한다. 측정 가능한
음조 이것을 뭐로 간주한다? 주요하면서도 필수적인 조건으로 간주한다. 모든 음악에. 음악적 소리들, 그러니까 그가 말을 하고 있기로 음악적 소리들은 구별되어질 수 있다. 뭐로부터 구별되어질 수 있다? 그것들, 소리들로부터. 자연의 소리들로부터 구별되어질 수 있다. 바로 그 사실에 의해서. 자, 어떤 사실이냐 하면 그것들이 포함한다라는 거. 그 사용을 포함한다라는 거. 고정된 높이를 사용한다라는 거. 반면에 또 사실상 모든 자연의 소리는 구성된다는 거. 구성된다는 거. 늘 항상 똑같이 계속 요동치는, 변동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주파수, 이런 것들로 구성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의해서. 그리고 많은 20세기의 작가들은 쭉 그렇게 모모라고 가정해왔다. 마치 한슬릭처럼 that이라고 가정해왔다. 고정되어진 높이들이 그 사이에 있다라고. 정의해주는 특성들 사이에 있다라고, 음악에. 이제는 사실이다, 모모라는 거. 자, 대부분에서 세상의 음악적 문화, 거기 대부분에서 높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뿐 아니라 고정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조직화되어져서 어디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일련의 구별되는 별개의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라는. 근데 근데 이것은 순간 대열로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것은 일반화이다. 음악에 대한 일반화이다. 그리고 그게 아니다. 음악에 대한 정의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러기가 쉬우니까, 제시하기가 쉬우니까, 발레를 제시하기 쉬우니까. 일본의 샤쿠하치 음악이라든가, 그리고 산조 음악, 한국의 예를 들어서 그것들은 막 요동친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런다. 항상 똑같이 어디 주변으로, 관념상의 높이 주변으로 왔다 갔다 한다. 무슨 관점에서? 자, 그것의 관점에서 그 음악이 조직되는 그 관념적인 높이, 그것의 관점에서 음악이 조직되는 관념적 높이 주변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건축은 일반적으로 구상되어지고 설계가 되어지고 그리고 실현이 되어진다. 자, 어디에 대한 반응으로? 기존의 모둠. 무엇의 모둠? 조건이나 상황에 대한 모둠. 이러한 조건들은 아마 그럴 수가 있다. 순수하게 기능적일 수가 있다. 그 본질상. 혹은 그것들이 아마 또한 반영할 수 있다. 다양한 정도로다가 뭘 반영할 수 있다?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조건 또는 어떤 분위기, 상황,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다. 이게 원래는 기후란 뜻인데 여기서는 분위기란 뜻이에요. 약간 상황. 뭐 어떤 경우든 간에 그게 가정되어진다. 모모라는 거. 현존하는 기존의 조건들의 모둠이 이다라는 거. 훨씬 덜 만족스럽다라는 거. 그리고 또 모모라는 거. 새로운 모둠, 조건들의 모둠이 모일 것이다라는 거, 바람직할 것이다라는 거. 그게 가정되어진다. 처음의 국면, 어떤 디자인 과정의 처음 국면은 인식이다. 인식. 문제가 되는 조건의 인식이며, 그리고 또 그 결정이다. 찾아내려고 하는 결정이다. 해결책을. 거기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디자인은 뭐니 해도 결국 목적성이 있는 노력이다. 응? 이렇게 하는 그런 노력이다. 디자이너는 반드시 우선
기록해야 된다. 문서로 정리해야 된다. 현존의 조건들을, 문제적인 조건들을. 그리고 반드시 모아야 된다. 관련된 자료를, 분석되어질 자료. 이것은 결정적 국면이다. 디자인 과정에 있어서. 왜냐하면 그 본질, 해결책의 본질은 뭐뭐에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문제가 정의되는가에 연관되어지기 때문이다. 팀과 개인 스포츠들은 다르다. 예를 들면 비록 그렇긴 한데 운동선수들, 개인 스포츠들의 운동선수들이 반드시 그렇게 될 필요가 있는 것까지는 아닌데, 상호 의존적이 될 필요는 없는데, 누구와? 다른 선수들과 팀 안에 있는, 성취하기 위해 개인의 수행도의 목표를, 뭐 그렇긴 한데 선수들, 팀 스포츠에 있는 선수들은 형성할 필요가 있다. 잘 조화가 되어진, 그리고 집단적인 유닛, 개체, 단위, 이걸 형성할 필요가 있다. 뭐 하기 위해? 수행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운동선수들, 팀 스포츠의 운동선수들은 그럴 뿐 아니라, 가질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지원, 그리고 그 이끌어줌, 지도, 그들의 감독들의 그걸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성공하기 위해서 그뿐만 아니라 관심, 지지, 도움, 믿음, 그들의 팀 동료들의 그런 것도 또 가질 필요가 있다. 효과적으로 한마디로 이제 뭐 실제로는 최종적인 수행도의 결과값은 결과다. 무엇의 결과? 노력의 결과다. 발휘된 노력. 모든 참가하는 운동선수들의 단 하나의 팀에서 따라서 운동선수들, 팀 스포츠에 있는 운동선수들은 필요로 한다. 그렇게 될 필요가 있다. 상호 의존적이 될 필요가 있다. 프란시스 베이컨이 이렇게 말했다. 위대한 노력들은 어디에서 온다라고? 근면, 부지런함, 그리고 인내, 끈질기가. 와, 저 아직까지 저 지다네 저거. 그런 어떤 perseverance. 자, 아주 찔끔찔끔씩 하는 노력들은 절대로 보상이 없다. 봐라. 개미들 봐라. 행진하는 개미. 줄지어서 돌멩이로 되어 있는 표면 위를. 그 딱딱한 표면은 이다. 고랑으로 만들어져 버린다. 행진에 의해. 개미들의 행진. 끝도 없는 줄. 그 행진에. 개미는 동물들 중에 제일 작은데, 이 개미가 그들 자기 자신의 무게와 지속적인 움직임, 그것으로 인해서 개미들이 만들 수 있다. 돌멩이가 닳아 없어지게 만들 수 있다. 작은 물방울들, 그러니까 어디서 떨어지는, 지속적으로 똑같은 지점에 떨어지는 단단한 표면에 그 작은 물방울들이 만들 수가 있다. 움푹 파인 곳을. 그거에 바로 그 이유다.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말했던 이유다. 많은 비는, 양적으로 많은 비는 닳게 만든다. 대리석을. 우리는 본다. 모든 그러한 일어나는 일, 해프닝들을 본다. 우리 주변에서. 근데 하지만 실패한다. 배우는 거 못 배운다. 한마디로 교훈을, 그 사건들에게서 교훈을 못 배운다. 모든 거, 그게
그게 필요되어지는 모든 거라 해봤자 그거다. 지속적이고도 지칠 줄 모르는 그런 노력이다. 나는 우연히 마주쳤다. 아주 좀 인상적인 그 언급, 말, 이걸 마주쳤다. 발화된 말이 되어진 영국인 정치가 밀즈에 의해서 어떤 말? 자, 대절이라는 말. 이것도 너무 마렵죠. 매우 마렵죠. That 미덕은 있소. 미덕은 있소. 어디에 놓여 있소. 라이레이레인의 그 라이. 미덕은 투쟁 안에 있소. 그 안이 아니요. 상 안에 있는 게 아니요. 자, 뭐뭐 하지 않으면, 우리가 끌어내지 않으면 즐거움, 기쁨을 투쟁, 노력으로부터 끌어내지 않으면 우리가 거의 그럴 수가 없다. 지속할 수가 없다. 우리의 노력을. 어딜 향한 노력, 목표를 향한 노력. 어떤 보상에 대해서도 우린 반드시 준비가 되어져야만 한다. 지불할 준비, 값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져야만 한다. 시간, 떨어져 있는 시간, 부모들과 그 시간이 제공할 수도 있다. 10대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만들 수 있는 독립적 결정. 지 그냥 혼자서 하는. 그거는 또한 허용해 줄 수 있다. 실험을. 자, 뭘 가지고 하는 실험? 다양한 행동들. 근데 그 행동 중에 일부가, 그런데 그것 중에 일부가 뭐 그렇게 건강하지는 않은 커다란 전국적인 연구. 자, 뭘 포함하는? 청소년들 포함하는 뭐 7학년에서 12학년까지 그 연구는 발견해냈다. 강력한 차이점을 발견해냈다. 무엇 사이에? 그 10대들 정규적으로 규칙적으로 먹었던 식사를 부모님과, 그리고 또 그들 그렇게 하지 않았던 그 사이에 차이점을 발견했다. 특히나 10대들 좀 저녁 시간, 식사 시간을 좀 덜 보냈었던 부모님들과 그 10대들이 보여줬다. 상당히 더 높은 비율을 보여줬다. 흡연, 음주, 심각한 싸움에 가담하기, 이런 것들. 다른 연구들이 또 문서로 보여줬다. 입증했다. 그 중요성, 부모의 개입의 중요성, 완충 장치로서. 자, 뭐에 대한? 건강치 못한 행동에 대한. 어느 동안에? 10대의 그 세월, 그 동안에. 선행이란 뭐뭐 같다, 기술 같다, 뭐뭐라는 점에 있어서 그것들이 학습되어져야만 한다라는 점에 있어서 몇몇 사람들은 아마도 자연스럽게 좀 관대하거나 그리고 남을 좀 배려하거나 그럴 수가 있다. 근데 한 사람은 필요로 한다. 배울 필요가 있다. 얼마나 많이 주고 또 신경 쓸지를, 무슨 환경에서, 그리고 또 어떤 이유에서. 그건 관대하지는 않다. 예를 들면 줘버리는 거, 돈을 중독자한테 줘버리거나 아니면 총을 아이한테, 그것들을 원하는 아이한테 주는 거 관대하지 않다. 또 그것도 그렇지 않다. 그것도 관대하지 않다. 줘버리는 거, 그 네 거 아닌 거를 주려고 줘버리는 거, 그게 네 게 아닌 걸 그냥 줘버리려고 주는 거, 그거 관대하지 않다. 학습의 부분, 그 본질, 어떤 미덕의, 선행의 본질, 그거를 배우는 것의 한 부분은 다 숙달하는 거다. 언제, 그리고 얼마나 많이 한 사람이 느껴야 되는 거 뿐만 아니라 또 행동, 즉 행동하는 것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얼마나 많이 그렇게 느껴야 되는지를. 심지어 슬픔, 비통함, 그것도 적절한 형태를 가진다. 느낌 가진다. 대상 가진다. 우리는 칭찬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이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주 비통해하는 사람들, 그만큼 깊이 비통해하는 사람들, 그 상실에 대해서, 애완동물에 뭐만큼 비통해하는 사람들, 그들이 그럴 것만큼 비통해할 만큼
그만큼 비통해할 사람들. 아이의 상실에 대해서 비통해하는 것만큼 애완동물 상실에 대해서 그만큼 깊이 그렇게 비통해하는 그 사람들 우리는 칭찬하지 않는다. 우리의 대부분은 별로 친숙하지 않다. 폭력적인 행동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그걸 예측할 수 없다고. 비록 그렇지만 우리가 알게 되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예측하고 있다는 거 알지만 많은 다른 행동들, 개인들의 행동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고 심지어 동물들의 행동들, 우리는 실제로 꽤나 잘한다. 예측하는 거. 사실 우리의 관계 시작된다. 낯선 사람과 더불어 시작된다. 그리고 어디에 그 기초가 두어져 있다. 초기의 그 예측들. 어떤 예측? 그 예측을 우리가 하는 예측. 뭐에 관해서? 얼마나 받아들일 만하거나 혹은 받아들일 수 없는지. 그 성격이나 행동, 그 개인의 성격이나 행동들이 그러한지를,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결정을 내린다. 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 사람을 오로지 뭐 한 다음에, 오로지 그 또는 그녀가 다 통과한 다음에 일부 우리의 시험을, 뭐 비록 그렇긴 하지만 그런 시험들이 아마 종종 잠재의식적이거나 아니면 좀 직관적일 수는 있지만,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는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진짜로 실제 예측을 한다. 행동을. 만약에 우리가 읽는다면 신호를, 자, 어떤 신호? 그걸 다른 사람들이 우리한테 주는 신호. 비록 그렇긴 한데 상식이 아마 장점을 가질 수도 있기는 한데 그게 또 약점도 가질 수가 있다. 중요한 것은 대절이다. 그게 종종 모순된다는 거다. 자기 자신을 반박하고 모순된다는 거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말을 듣는다. 그 사람들 비슷한 사람들이 서로를 좋아한다라고. 막 유유상종 아닙니까? 한 깃털, 그 같은 종류의 깃털을 가진 새가 서로 같이 모인 아닙니까? 근데 또 이런 말도 듣는다. 사람들, 좀 비슷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서로 좋아한다라는 거. 아이고, 반대 성향끼리 끌리지 라는 말. 우린 또 그런 말을 듣는다. 집단이 더 현명하고 더 똑똑하다라는. 뭐보다? 개인보다. 아이고, 막 백지장도 맞대면 낫다 아닙니까? 머리 두 개가 하나보다 낫지. 예. 근데 또 이런 말도 듣는다. 집단의 일은 불가피하게 만들어낸다고. 형편없는 결과값을. 요리사가 너무 많으면은 맞아, 국 다 망쳐놓습니다. 스프. 예? 아니면 이제 뭐 사공이 많으면 배가 막 산으로 간다 아이가. 이런 말을 듣습니다. 각각 이러한 모순되는 진술들의 각각은 아마 진실일 수 있어요. 특정한 조건에서는. 근데 자, 뭐가 없이는 명백한 진술, 언제 그것들이 적용되고 또 언제 그것들이 그렇게 안 되는지를, 그런 게 없으면 경구, 격언 이런 건 제공을 거의 못합니다. 거의 못해요. 응? 통찰력 제공 못합니다. 관계, 사람들 사이의 관계. 자, 예를 들면 직면할 때, 응? 선택을 직면할 때, 그게 수반하는 위험성을 수반하는 선택을 직면할 때, 지금 코인에 몰빵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거 직면할 적에, 자, 어떤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써야만 할까요? 막 모험하는 거 없으면은 막 아무것도 획득이 안 된다 아닙니까? 이거 할까요? 아니면 안전한 게 낫지. 죄송하게 되는 거보다 나중에 막 아이고야 뭐 이래 되는 거보다 막 안전한 게 낫다 아이가. 어느 걸 따르시겠습니까? 자, 가게 안에서 벽은 나타냅니다. 뒤쪽을요. 가게 뒤쪽을 나타내요. 근데 그 끝을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마케팅에. 상품 판매업자들은 종종 씁니다. 그 뒤쪽 벽을요. 자석으로 쓴다.
왜냐하면 의미하니까 뭐뭐라는 점을 사람들이 걸어야만 한다는 거. 전체 가게를 쭉 통해서 이거는 좋다.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거리 이동된 거리가 연결되니까 더 직접적으로 판매에 연결되니까 들어오는 고객당 판매에 연결되니까 뭐보다 어떤 다른 측정 가능한 소비자 변수 그거보다 비교급된 any other 단수명사 이따금씩 벽에 끌어당김은 단순하게 좀 되게 매력적이다. 감각기관에 벽의 장식 한마디로 그게 눈을 확 이렇게 붙잡아 버리는 아니면 뭐 소리 그게 귀를 확 잡는 이따금씩 그 끌어당김은 구체적 물건이다. 슈퍼마켓들에서는 유제품이 종종 뒤쪽에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주 오니까 그냥 우유 사러. 비디오 대여점에서는 그거는 새로운 출시품들이다. 사람들은 가진다. 더 높은 기대감들을 가진다. 모함에 따라 그들의 삶이 더 나아짐에 따라. 그러나 더 높아질수록 기대감이 더 높아질수록 더 어려워진다. 그게 만족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는 증가시킬 수 있다. 만족감을 우리가 느끼는 만족감 우리의 삶에서 자 뭐에 의해 통제함으로써 우리의 기대감을 적절한 기대감 여지를 남겨놓는다. 많은 경험들이 즐거운 놀라움이 되도록 할 수 있는 난관은 찾아내는 거다. 방법을 찾는 것이다. 가질 수 있는 방법 적절한 기대감들을 한 가지 방법 할 수 있는 방법 이직거리를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유지하는 것에 의해서다. 멋진 경험들을 희귀한 상태 드문 걸로 유지하는 거다. 무엇을 당신이 감당하고 돈으로 이렇게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껴도 네모 말이 없죠? 멋진 와인 이걸 특별한 행사 경우를 위해서 남겨둬 만들어 아주 우아하게 스타일이 짜진 그런 실크 블라우스를 특별한 선물 그런 걸로 남겨둬. 이거 아마 좀 그런 것 같다. 행동인 것 같다. 부인하는 거 당신의 욕망을 부인하는 행동인 것 같다. 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게 그거라고. 오히려 반대로 그건 방법이다. 분명하게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다. 뭐뭐라는 점을 당신이 지속할 수 있다는 거 경험하기를 쾌감을 뭘까? 중요한 거 포인트 핵심은 뭘까? 멋진 와인과 멋진 블라우스의 핵심은 뭘까? 중요한 건 뭘까? 의미는 뭘까? 만약 그것들이 당신을 멋지다 좋다 지금 이렇게 느끼도록 만들지 않는다면 부모들은 신경을 쓴다. 그들의 아이들의 육체적 정신적인 욕구 필요한 것들 신경 쓴다. 실질적 방식으로 명백하게 그들은 줄 수는 없다. 훨씬 더 많은 거 줄 수 없다. 훨씬 더 많이는 못 준다. 뭐보다 그들의 소득이 허용하는 것보다 주는 거 아이들에게 모든 걸 다 줘버리는 거 그들이 원하는 모든 걸 줘버리는 거는 아니다. 이득을 주지 않는다 그들에게. 그리고 아마 만들 수도 있다. 그들을 뭘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 아주 그냥 졸라대는 그런 귀찮은 녀석 꼬마 그런 녀석으로 만들 수가 있다. 뭐라기보다는 친절한 사람이나 좋은 시민으로 만들기보다는 부모들은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룰지를 좌절감. 왜냐하면 그 무능력 얻지 못하는 것은 어떤 걸 얻지 못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는 것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마주치는 상황 수많은 시기를 인생에서 마주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럴 적에 아이들이 가지고 있을 때 충족되지 않은 바람을 가지고 있을 때 설명해라. 뭐뭐라는 점 그들이 원하는 그것은 너무 비싸다 혹은 좀 구할 수가 없다라고 그들을 도와라. 이해하도록 두 가지 이해하도록 도와라. 심지어 그들이 그걸 가진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럴 거다. 완전히
행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그리고 또 그런 야단법석을 피움으로써 그들이 만들고 있다라는 거, 스스로를 더 불행하게 설명해라. 그들에게 설명해라. 그 이득을 설명해라. 공유하는 것의 이득, 소유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의 이득을 설명해라. 자, 뭐뭐를 직면할 때, 저항을 직면할 때 변화에 대한 당신은 반드시 시작해야 된다. 물어봄으로써 질문을. 당신은 반드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진단을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 왜 사람들이 변화에 저항하는지 거기에 대한 진단. 많은 의사들이 본다. 시작하는 거. 질문들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을 뭐로 본다? 약한 전략으로 보지만 하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다. 그거는 가장 강력한 것이다. 뭐 중에서? 전략들 중에서. 있다. 한 오래된 문구가 있다. 뻔한 말이 있다. 변화에 대한. 그게 이렇게 말하는. 더 많은 것을 변화를 시키는 사람이 말을 하면 할수록 덜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더 많은 것을 변화가 되는 사람이 말을 할수록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당신은 반드시 시켜야만 한다. 변화되는 사람들한테 말하게끔 시켜야 된다. 자, 뭐에 관해서?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변화에 대한. 왜 그들이 원치 않는가? 그걸 하는 걸 원치 않는가? 그리고 뭘 차라리 하고 싶은가, 그럼?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을 물어봐야 된다. 하지만 그게 뭐가 됐든 간에 묻지 마라. 그들에게 질문을 묻지 마라. 뭔가 힐난하고 비난하는 듯한 방식으로는 묻지 마라. 그건 오로지 만들 뿐이다. 변화되는 자를 방어적으로 만들 뿐이다. 노래를 들을 적에 이따금씩 가능하다. 확인하는 거. 나라를 확인하는 거. 그 기원이 된 나라. 그러니까 곡의 생산지. 있다. 일반적인 양식상의 특징들이 있다. 음악 역사에서 있어서. 어떤 특징이냐 하면 그게 만들어내는 특징. 전반적인 양식. 작곡의 양식을. 그게 확인될 수 있는, 뭐라고 확인될 수 있는 특정한 나라다라고. 아니면 심지어 어떤 지역이다, 나라에. 자, 물론 더 많이 한 사람이 알수록 노래에 대해서 더 쉬워진다. 그게 하는 거, 이런 확인들을 하는 게 쉬워진다. 하지만 이게 꼭 그렇진 않다. 꼭 항상 그렇진 않다. 꼭 항상 진실인 거는 아니다. 진실일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다. 아론 카플랜드의 노래들 아마 미국의 것처럼 들릴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가 다 정해놨으니까. 많은 미국적인 민속의 곡조와 멜로디를 그의 노래 안에 다 설정해놨으니까. 20세기 프랑스 작곡가들, 이를테면 다리우스 미오라든가 아니면 프란시스 폴랭크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 아마 확인되어질 수 있다. 뭐에 의해? 그들의 프랑스적인 감수성들 때문에. 어떤 감수성들이냐면 그게 명백한 감수성, 그 복잡하고 정교한 리듬의 어떤 사용에 있어서, 피아노에 어떤 사용이냐면 그게 자연적인 발전이야. 드뷔시로부터, 19세기의 드뷔시로부터의 그 경험, 확인하는 것의 경험, 그 기원이 되는 나라, 그러니까 생산지, 노래의 생산지를 확인하는 것의 작업은 무엇과 더불어 시작한다? 확인하는 것과 더불어 시작한다. 작곡가를.